자, 우리 HLB 주주님들 반갑습니다. 머니코드 김 대표입니다. 일단은 HLB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 너무 답답함이 좀 크실 것 같은데요. 시장이 이렇게 막 뿜어나가고 코스피만 놓고 보더라도 뭐 계속해서 치고 올라가고 있는데 HLB는 제자리에 가만히 있으니까, 제가 이전에도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잖아요. HLB는 굉장히 독립적인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시장에 대한 영향을 잘 받지 않기 때문에, 사실 HLB도 뭐 제약바이오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뭐 경기 방어주의 역할을 한다든가 아니면 매크로의 움직임에 따라 가지고 패시브 자금에 대한 변동성, 수급 이런 것들이 같이 체크가 돼야 되는데 다 필요 없다. 이런 거를 따져볼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오히려 개인 투자자들이 투자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심플한 종목이 아닌가? 그냥 이슈만 기다리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기다렸다가 나오면 뭐 아니면 도, 그쵸? 그래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HLB를 좀 많이 선호하시나? 이런 생각도 한편으로는 좀 해봤습니다. 자, 근데 일단 뭐 심플하게 투자하는 거 좋고요. 잘 됐을 때 결과론적으로 나중에 가가지고 뭐 2배, 3배 오르면 너무 잘하신 거고 너무 잘 버티신 거죠. 근데 적어도 저는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일단은 저는 주식을 투자하는 사람이고 HLB 한 종목이 제 인생을 바꿀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제가 목표로는 현금으로 수백억을 가지고 은퇴를 하는 것이 제 목표인데, 적어도 그 목표에 있어서는 HLB가 이루어질 수는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시장에 여러 가지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때그때 돈이 되는 걸 다 긁어담고 주워가는 이런 방식으로 저는 일단 투자를 하고 있다라는 거. 자, 근데 이제 HLB가 뭐 여러 가지 기사가 계속 올라올 때마다 저는 조금 찝찝한 게 뭐냐면, 이건 뭐 HLB를 굳이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 항상 회사 측의 입장하고 또 FDA가 이랬대 저랬대 하고 이야기가 나오는 거하고 애매하게, 진짜 교묘하게 한 끗 차로 좀 달라요. 그래서 FDA가 이렇대 라고 하면 자기네들은 뭐가 아니다, 자기네들은 그렇게 해당되지 않는다, 본인들은 아닐 거다. 근데 정작 중요한 건 뭐야? HLB가 회사에서 지금 뭐가 나온 게 있어요? 없잖아. 5월 달에도 재심사 요청 넣겠대. 충분히 가능할 것 같대. 공식 블로그에 글 다 썼잖아. 근데 여태까지 안 나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사가 또 6월 달에 재심사 넣으면은 이거 기간 만땅 채웠을 때 올해는 이거 승인 안 나온다, 내년까지 넘어가야 된다. 또 괜히 이런 찌라시 나오니까는 책 잡혀가지고 주가 막 마이너스 4, 5%씩 빠지고, 이런 상황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좋게 보면 회사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노이즈들을 잘 그때그때 커버해주고 해결해줘가지고 악재성 논란이 있거나 또 사실이 아닌 내용들이 나왔을 때 바로바로 반박을 하면서 주가 관리를 해준다는 측면에서, 이런 측면에서는 저는 뭐 좋게 봅니다. 근데 팩트 그대로만 놓고 봤을 때 지금 현재 FDA를 중심으로 해서 어떤 식으로 꼬라지가 돌아가고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왜 자꾸 자기네들 유리한 쪽으로만 이야기를 하냐라는 거죠. 주주들은 주가에 영향 가지 않는 선에서 회사가 감싸주기를 바라는 경우들이 뭐 대부분이겠지만, 또 누군가는 그냥 일단 사실 그대로를 얘기를 해주면 투자 판단은 주주들이 하겠다, 이렇게 의견을 내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근데 저는 사실 후자예요. 여러분들은 전자이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후자예요. 왜? 자꾸 상황을 모마하려고 하고 그렇게 넘기다가 나중에 한번 얻어 걸리면 하한가 3방 4방도 나오는 게 제약바이오예요. 그렇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를 그때그때 투명하게 오픈하고 공지하고 공개하면서 주주들이 판단하게끔 해야 되는 건데, HLB는 항상 시세의 변동은요 몰아서 터쳐요. 몰아서, 위든 아래든 몰아서 터쳐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비를 하고 대응을 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종목이에요. 그러면 결국에 뭔가 상황이 발생하고 하려면 늦어, 상황이 발생하고 하려면 늦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미리미리 해야 되는데, 그 미리미리라는 게 안 좋은 내용이 뜨면 어떡해? 나는 좋은 내용을 보고 미리 배팅했는데 안 좋은 내용이 나와가지고 다 두드려 맞는 경우들도 많아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종목이다. 아까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HLB는 독립적인 종목이기 때문에 한편으로 보면은 심플하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있겠지만, 결과론적으로 시세가 어떻게 움직였느냐에 대한 결과론적으로 풀어서 놓고 보면은 이거 굉장히 극단적이에요. 대응하기 굉장히 까다롭고 대응할 수 있는 그 방법 자체가 한계가 있어요. 그냥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주식을 사고 파는 방법과는 굉장히 거리가 먼 한계가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 종목이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일단 좀 알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튜브, 저 말고도 굉장히 많은 유튜브를 시청을 하시잖아요. 좋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정보들을 취득하시는 건 너무 좋은데, 근데 그냥 단순하게 심플하게 기사 하나 띄워놓고 이 기사만 풀어주고서 여러분들께 희망 고문만 하는 그런 영상은 적어도 좀 걸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여기 내에서도 보세요. HLB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FDA와 보안 내용을 논의하고 있고 완료 즉시 재신청하겠다. 이거 별 내용 아니잖아. 아무 내용 아니잖아요. 당연한 거잖아. 보안 내용 지금 논의하고 있는데 그거 완료되면 재신청하겠다고.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뭘 기다려요? 언제 할 거냐고. 그래서 이미 지났잖아. 언제가 중요한 거잖아. 근데 그런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닌데, 이렇게 겉으로 보여지는 헤드라인이나 미들 타이틀에 여러분들이 현혹돼가지고 이런 것만 보면 뭔가 되고 있구나, 잘하고 있구나, 자꾸 이렇게 스스로를 가스라이팅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시장에서 걱정하는 거, 이것도 회사는 의식은 해요. 또 FDA 인력 감축에 대한 부분, 미중 갈등 지연 원인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뭐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죠. 이건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 그죠?
일단 저는 이 기사에서 한 몇 가지 짚어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지적사항 여러분들 알고는 계시죠? CMC, 제조시설 관련된 거, 품질 관련된 거, 요거에 대해서 이제 지적을 받았던 거고, 세 가지의 경미한 지적사항이 따라 말씀을 드렸죠. 미생물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멸균 프로토콜이 충분하지 않거나 준수되지 않는다는 점, 의약품 품질 보증을 위한 적절한 유관검사 절차가 확립되지 않았다라는 점, 컴퓨터 관련 시스템을 자동화하지 않거나 전자장비 정기적 점검 미충족 등 세 가지에 해당될 것으로 예상됐다.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 글로벌 주요 제약사들 혹은 이런 비슷한 사례를 경험을 했던 그런 제약바이오 기업들의 어떤 과거 사례를 제가 좀 살펴봤는데, 멸균 관련된 거 있죠. 이 1번 사항, 이거 굉장히 엄격한 거는 맞아요. 엄격한 거는 맞는데 이론상으로 봤을 때는 이게 뭐 개선하는 것에 있어서는 굉장히 좀 쉽고 빠른 편이에요. 그냥 단순한 문서 보완이라든지 뭐 SOP 강화라든지 교육이나 뭐 실증 데이터를 통해서 뭔가 개선을 좀 할 수 있는 부분이고, 개선을 하는 과정이 그렇게 어렵진 않다. 그리고 실제로 반복적인 그냥 검증만 하면 되고 이 데이터를 FDA 측에 다시 제출만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6개월 정도 걸리는데 CRL 받고 나서 이미 지적받았던 시점부터 6개월이 지났기 때문에, 혹은 데이터가 조금 부족해서 이거를 받겠다고 확인하겠다고, 왜냐면 다시 항서제약을 가가지고 실사를 하지 않기 위해서 서류로만 가능하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 서류에 대한 데이터를 좀 더 갖고 와라, 이렇게 돼서 이번에 2차 CRL을 받았을 가능성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유관검사 절차 미확립에 대해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 달라요. 이제 직원들을 조금 그래도 어떤 직급이나 직책이 있는 직원이냐, 아니면 뭐 일용직급의 직원이냐, 거기에 따라 다릅니다. 그래서 직원을 어떤 식으로 훈련을 하고 또 거기에 따른 검증 결과를 기록물들로 다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이걸 또 보완을 할 수는 있어요. FDA에게 다시 얘기해서 보완은 할 수 있는데, 검증 프로세스라든지 일부 문서들이 누락이 돼 있으면 또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다시 데이터를 쌓아야 되니까. 쉽게 말해서 6개월치 니네가 이거 시행한 거 갖고 와, 그러면은 더 딜레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컴퓨터 관련 시스템을 자동화하지 않거나 전자장비에 대한 정기적 점검 같은 것들, 이것도 뭐 구체적으로는 어디까지 됐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시스템이라고 했거든요. 만약에 물리적으로 어떤 기계적인 시스템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그거 설비를 다시 또 뜯어가지고 한다거나 뭐 갈아엎는다거나 새로 뭐 채운다거나 했을 때 굉장히 시간이 좀 오래 걸릴 수가 있는데, 컴퓨터 시스템 정도이기 때문에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HLB에서도 자꾸 이야기하는 게 경미한 사항이다, 충분히 보완이 가능한 부분이고 서류상으로만 다시 재검토를 받을 수 있는 내용들이다, 실사는 다시 없을 거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뭐 맞는 것 같습니다. 이 내용들을 과거에 비슷한 사례를 다 뜯어서 확인을 해보니까 그렇게까지 심각한 수준은 아닐 것 같기는 합니다. 자, 그리고 기사가 하나 또 나왔죠. 보시는 것처럼 FDA에서 이제 AI를 도입해가지고 신약 허가를 내는 데 있어서 뭐 요건들이 어떻게 충족되느냐 등등 여러 가지를 확인한다라고 하는데, FDA가 이번 달 30일부터 엘사를 도입한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HLB 측에서는 약간 요거를 좀 거부감을 갖는 듯한 내용을 이야기하더라고요. 이거를 도입한다라는 입장을 밝히긴 했는데 이게 과연 효율성을 얼마나 높일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검증된 데이터가 없는데 감히 우리의 약을 AI가 평가를 한다는 거냐, 이런 의견인 거죠. 뭐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걸 또 반대로 생각하면 HLB 입장에서는 그만큼이나 AI를 넘을 만큼이나 우리의 약품은 되게 좋다라는 거를 이야기하는데, 괜히 AI로 도입해가지고 데이터가 잘 안 나와가지고 또 뭔가 문제가 생기면 어떡하냐, 이제 이런 입장인 것 같아요. 뭐 공감은 됩니다. 기존에 이제 사람이 하던 데이터에 맞춰가지고 준비를 다 했을 텐데 괜히 AI 도입하고 나서 여기서 삐그덕거리면은 좀 억울할만 하겠죠. 그리고 또 이제 기사를 제가 이거 못 가지고 왔는데, 항서제약의 캄렐리주맙하고 좀 비슷한 거거든요. PD1이라 그래가지고 이 억제제 계열 치료제가 FDA 승인을 받았다는 내용이 있는데, 이것도 머크의 키투르다 같이 1년에 막 30조 원씩 버는 블록버스터급 약물이잖아요. 이런 것처럼 굉장히 영향력이 큰 그런 약물인데 이게 중국산에 하나가 있어요. 이 중국산이 FDA 통과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게 통과가 됐다라는 것은 항서제약의 캄렐리주맙도 충분히 통과가 될 수 있는 그 같은 라인과 같은 계열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에도 FDA가 항서제약 중국이기 때문에 이거 괜히 또 중국이라는 것 때문에 발목을 잡는 거 아니냐라고 했던 것들은 뭐 그거는 좀 적절치 않은 생각일 수 있다. 여기도 보시면 미중 갈등은 지연에 대한 원인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것 때문에 불허가 날 가능성은 매우 낮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저도 이미 기사가 또 다 떴고, 최근에 중국산 PD1 억제제를 승인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 라인이 캄렐리주맙하고 비슷한 계열이다라는 거. 그래서 일단 요 정도의 내용을 여러분들 가볍게 참고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끝으로 오늘도 코스피와 코스닥은 좋은 모습 보여주면서 쭉쭉쭉 뻗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죠? 자,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보시는 것처럼 장기 이평 돌파해서 770선까지 올라섰고요. 코스닥 레버리지 같은 경우에도 제가 주력으로 여러분들께 한참 설명을 많이 드렸잖아요.
벌써 바닥에서부터 40%나 올라오고 있습니다. 저희도 좋은 수익을 내고 있는데 이제 슬슬 HLB 주주님들은 좀 포모를 느낄 때가 온 것 같아요. 시장 뻥뻥 올라가고 진짜 막 여기저기 다 좋은 수익 내고 있는데 LB만 막 더럽게 안 가. 이러면 여러분들 포모가 오겠죠. 근데 여기서 물론 기다린 보람이 있듯이 나중에 추후에 HLB가 좋은 성과가 돌아온다면 다행이죠. 그러면 너무 다행이고 그럴 확률이 여전히 높지만 혹시 모를 그러지 못할 때가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미리 HLB의 비중을 일부만, 정말 일부만, 내가 지금 주식을 투자는 하고 있는데 HLB만 들고 있는데 너무 답답해. 이것 때문에 내가 지금 기회를 다 날리는 것 같고 너무 답답해. 그러면 하다못해 100개를 들고 있으면 30개만 매도를 해가지고 옮겨가지고 다른 쪽으로 지금 돈 되는 쪽으로 열심히 수익을 좀 긁어 담아 가신 다음에 그리고 나중에 HLB 움직임 나오면 재심사 넣었다라고 하면 그때 다시 옮겨가도 늦지 않아요. 아니 지금 가만히 HLB만 보유하고 있으면서 스트레스 받고 돈도 안 벌린다 그러고 그러고 있으면 어떡해. 행동으로 옮기셔야죠. 나중에 분명히 후회하실 거예요. 아 그때 좀 이렇게 해볼 걸. 근데 제가 극단적인 예시를 한번 들어볼까요? 예를 들어 여러분들 지금 HLB 팔고 A라는 종목 지금 매수하잖아요. 내일부터 이거 출발해가지고 10배 올라갑니다 라고 이야기해도 여러분들 안 살 거예요. 그죠? 미래에서 누가 와가지고 이거 로또 점쟁이처럼 딱 이야기를 해줘도 어차피 여러분들 안 삽니다. 현재 내가 그거를 받아들이지 못해요. 그래서 주식이라는 건 그만큼 심리가 굉장히 중요한 건데 지금 현재 HLB를 들고 있는 것 자체가 매우 설레고 만족스러우면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이제 HLB 너무 못 간다, 힘들다, 다른 거 다 오르고 있는데 아유 그때 김 대표 얘기했던 그거 좀 사볼 걸, 하다못해 코스닥 레버리지라도 좀 사볼 걸, 알테오젠 가면은 움직이고, 하다못해 HLB가 움직여줘도 얘도 움직이잖아요. HLB 상한가 가면 얘도 여러분들 급등 나와요. 그러면 적어도 HLB랑 1대1의 수익은 못 내더라도 HLB를 팔고 내가 다른 거 샀는데 이거라도 샀는데 LB가 승인 났어. 그래도 좀 덜 억울하거든. 이런 식으로 대안이라는 게 있는데 지금 움직이지도 못하는 거 들고서 가만히 여러분들이 소갈이 하고 계시면 저는 뭐 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께는 조금이나마 뭐 도움이 되어 드릴 수 있는 부분은 뭐 어쩔 수 없죠. 제가 이것저것 추천주를 무료로 좀 드리는 방법,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스스로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 방법, 이렇게 해서 두 가지를 제공해 드릴 수밖에 없다. 자, 보시는 것처럼 여러분들 이 기본 교육을 공부하셔서 6개월 동안 이제 저한테 교육을 받으신 분들이 드디어 다 이수를 했어요. 4월 달에 이수를 다 했고, 제가 그래서 그분들한테 이제 더 이상 이 자료가 구형 자료가 되기 때문에, 구형임에도 불구하고 이거 굉장히 유익해요. 그래서 이거를 구독자분들께 무료로 이제 드릴 건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분들을 실제로 이제 매매를 시켰어요. 제가 종목을 언급드리고 대충 어느 가격대다 언급을 드리고 했는데 정말 수익이 어마어마합니다. 농담이 아니고. 그리고 최근에 핫했던 그런 테마주들이나 키워드들이거든요. 이 기준봉만 공부를 하시면 여러분들 수익을 못 낼 게 없어요. 아 이거 딱 보면은 돈이 되는 종목이구나. 아 이거는 들어가면 안 되는구나. 이게 혼자 스스로 구분이 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정말 많은 분들이 이런 식으로 혼자 공부를 하시고 혼자 수익도 많이 내시고, 작년에 에코프로 같은 거 우리가 1200%까지 수익을 냈었는데 에코프로도 기준봉부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이런 수익들을 다 만들어냈던 거거든요. 올해도 이런 종목들 또 오겠죠. 근데 그거는 우리가 뭐 미래에서 온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못 맞춥니다. 근데 까놓고 보니까 이렇게 되니까 끌고 가면서 수익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저는 이제 또 시장 트렌드에 맞는 새로운 교육 자료를 준비할 거예요. 그래서 이 교육은 이제 정말 필요로 하신 분들께 다 드릴 겁니다. 여러분들, 세상이 이렇게 빨리 바뀌고 변화하고 나이가 있든 없든 전부 다 스스로 혼자 성장하겠다고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저는 그런 분들이 좋아요. 그런 분들에게 이런 걸 다 무상으로 제공을 해드리고 또 합류를 시켜드릴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이미 이거는 저한테 수백만 원을 결제를 해놓고 교육을 6개월 동안 다 이수하시고 모의 투자 다 끝내고 이제 실전 매매를 한 종목당 비중 3% 5%씩만 들어가가지고 단타 치고 빠지고 스윙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거는 지금 처음 공개하는 겁니다. 왜냐면 한 기수밖에 모집을 안 했어요. 한 기수 딱 50명만 모집해가지고 그분들만 지금 진행하다가 6개월 동안 제가 조용히 진행하다가 교육 끝나고 4월달부터 시작합시다 해서 4월달부터 시작한 게 지금 너무 좋은 성과가 나와서 공식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거 회원 모집 안 해요. 안 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 교육 자료를 가지고 한번 경험은 좀 해보시라는 거예요. 와, 주식을 이렇게 볼 수 있구나, 주식이 이렇게 보이는구나를 경험을 해보시면 그때 가서 여러분들 뭔가 답답한 게 있을 거예요. 아, 이거 정도는 내가 좀 더 배웠으면 좋겠다. 이것만 하면 내가 진짜 돈 잘 벌 수 있을 것 같은데, 혼자 주식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때 저한테 오시면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께 영업 한자 안 할 거예요. 그러니까 가져가셔가지고 한번 싹 살펴보시고 공부해보시고, 다 이런 거 교육자료 여러분들 돈 주고 팔잖아요. 근데 저도 과거 한때 팔았지만 지금은 안 판다고. 구독을 누르시면 다 드린다고요. 그렇게 해서 보시고 또 이런 종목들 한번 비교해서 보세요. 이거 지금 화면 멈추신 다음에 여러분들 캡처해 두시고 이 날짜에 얘 왜 이 가격에 샀는지 타점을 한번 직접 공부해 보세요. 이 기준봉이랑 똑같이 맞아떨어집니다. 그래서 100% 넘는 종목도 이렇게 많이 나왔고
6개월 동안 진짜 저랑 같이 열심히 공부하셨던 분들 이제 졸업하실 때가 됐어요. 이거 기간 포함하면은 한 8개월 정도 저랑 함께 하신 거예요. 8, 9개월. 8, 9개월 만에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 이제 전업 투자를 본격적으로 하신다고 하시는 분들이 다 대부분이십니다. 충분히 다 그렇게 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한번 꼭 관심 갖고서 요거 먼저 한번 받아보세요. 그리고 나중에 뭐 제 도움이 필요하면 그때 찾아오셔도 늦지 않으니까 이 자료 선착순 300명만 드리는 거예요. 지금 한 187명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아직은 뭐 조금 여유 있죠? 오늘 이번 영상을 통해서 신청하시는 분들한테까지는 여유가 될 것 같으니까 현재 보고 계신 영상 고정 댓글에 네이버 링크 클릭하셔서 꼭 한번 신청하시고 이르면 수요일 내일부터 발송돼요. 기존에 신청해 주셨던 분들 아직 발송 안 해드린 거니까 기다려 주시고요. 수요일부터 슬슬 발송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꼭 신청해서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